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마을 근처에 있는 깊은 산속에 유명한 공포 스팟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호기심 많은 우리 일행은 그곳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를 챙겨 그 산을 향해 출발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산길이었지만 점점 어두워지면서 기이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얕은 안개가 발목을 적실 듯 스며들었고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바람에 나무가 스치는 소리, 그 사이로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중턱에 낡고 버려진 듯한 작은 사당이 나타났다. 이곳이 바로 소문의 공포 스팟이었다. 사당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문 옆에는 오래된 돌상 한 쌍이 서 있었다. 유난히 곰팡이 냄새가 짙었고 주변에 나무들은 흡사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사당을 둘러싸고 있었다. 호기롭게도 우리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안은 예상외로 넓었으며 중앙에는 누군가 세워둔 듯한 작은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마모된 그림자가 드려져 있었는데 그 형상이 기이하게도 사람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툭 떨어지는 걸 느끼며 나는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잘못된 선택임을 직감했다며 돌아가자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당을 나오려던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이어 멈추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 순간 갑자기 사당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당황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사당 안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말소리는 벽에 울려 퍼지며 우리를 향해 속삭여왔다. 우리는 도망치듯 사당을 뛰쳐나와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진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무언가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처럼 경직된 채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너희 뒤에, 그 뒤는 나도 잊을 수 없다. 돌아보자마자 우리 바로 뒤에 이상한 그림자 같은 형상이 있었다. 사람의 형체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우리는 무사히 산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일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중 몇몇은 종종 그림자 같은 존재가 주변을 맴도는 것을 느끼곤 했다.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다. 물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혹은 단순한 착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그 사당에서 우리는 무언가와 조우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모 지방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건설 중단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건설이 중단된 이유는 다양하게 추측되고 있지만 소문에 따르면 기이한 사고와 실종이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이곳을 점차 기피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괴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대학생 4명이 용기를 내어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할로윈 시즌이기도 하고 친구들 간의 내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두운 아파트 단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과 음료, 간단한 군것질거리를 챙겨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고 건물은 밤하늘 아래 어두운 실루엣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스릴에 들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거운 침묵과 차가운 공기에 점차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스며들어 문과 창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어느 한 아파트의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자기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알 수 없는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사전에 설정하지 않았던 음악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일부는 그저 기기 오류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 이상한 노래는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됐고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의 장난이라 생각한 친구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주위를 탐색했으나 누가 일부러 장난을 친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그들은 발소리와 함께 이상한 속삭임이 같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알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그들이 있는 방의 주소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기로 했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길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완전히 딴판이었고 출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전등과 손전등이 꺼지면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디선가 환하게 빛나는 복도가 나타났고 그곳엔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끝까지 가보십시오. 남자의 말을 이해할 틈도 없이 그들은 힘겹게 길을 따라갔고
그 과정은 끝없는 미로와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들은 얼마나 걸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낮 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처음 들어왔던 로비와 같았지만 이들은 무엇인가 변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급히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상하리만큼 시계는 그들이 처음 들어갔던 바로 그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아파트에 가고 싶지 않았고 도시에 남아있는 그 아파트도 조만간 철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 공포 썰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종종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밤중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무시무시한 공포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 않던 장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질녘이 되면 마을 언덕 위에 올라선 고풍스러운 저택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 저택은 수백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수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도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귀신이 사는 집이라고 부르며 밤이 되면 창문에 불빛이 깜빡거린다거나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인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이들의 상상력이라 치부했지만 왠지 모르게 저택 근처에만 가도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3명이 도시에서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저택을 조사하고 그 신비로운 현상을 카메라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면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은 장비를 챙겨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점점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드리워 있었고 달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두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집답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귀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켜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계단을 오르며 차례대로 방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할 만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상처럼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것에 실망해 가던 차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조사하기로 한 곳은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 문을 여니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냉장고를 열었을 때처럼 한기를 느끼며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가구들과 해진 커튼, 고장이 난 오래된 시계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난히 오래된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채방치에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에 익숙해지려는 찰나 갑자기 거울 속에서 자신들의 그림자 뒤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거울 속에서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손짓을 하거나 얼굴 없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즉시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문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발길이 묘하게 무거워진 듯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저택 자체가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까스로 저택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찍은 영상을 확인해보니 과연 거울 속에서 목격한 기이한 영상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며 전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저택의 공포썰은 각색되어 이야기되곤 했지만 그날의 경험을 한 3명의 대학생은 다시는 그 마을을 찾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영상을 본 이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오래된 저택은 여전히 마을 언덕 위에 홀로 서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오싹함을 자아내며 말없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절대로 혼자 다락방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당신을 응시할지 모르니까요.